야구 김영준입니다. 다저스는 메이저리그에서 25년 만에, 내셔널리그에서는 49년 만에 월드시리즈 리핏에 성공했지만 득실차가 마이너스 8인 월드시리즈를 우승한 건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다저스는 월드시리즈에서 야마모토가 17.2이닝 2실점, 나머지 투수들이 55.1이닝 30자책에 그쳤지만 정규 시즌 승리 기여도 2위와 월드시리즈 전까지 ERA 2.45를 기록한 마운드는 사실 큰 보강이 필요 없습니다. 투타니가 풀타임 시즌을 치르고 90이닝의 글래스나우, 60이닝의 스넬, 36이닝의 사사키가 더 많은 이닝을 소화하고 개빈 스톤, 리버 라이언 등 수술을 받은 선수들이 건강하게 돌아오면 마운드의 두터움은 올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타선, 그 중에서도 외야입니다. 다저스는 18득점을 올린 와카 시리즈 2경기를 제외하면 PS에서 평균 3.6득점이었습니다. 루아스의 동점 홈런이 아니었으면 패했을 월드시리즈는 토론토에게 완전히 밀렸습니다. 다저스는 외야를 제외한 나머지 포지션에서 토론토와 필리스를 제치고 승리 기여도 1위를 차지했지만 외야는 18위에 그쳤습니다. 양키스는 야수진의 승리 기여도에서 외야가 48%를 차지한 반면 다저스는 15%에 불과했습니다. 17위에 그친 공격은 자이언츠와 같았고 수비도 18위에 그쳤습니다. 월드시리즈 7차전에서 다저스 한정 더 캐치를 한 파이스는 수비는 합격점을 얻었지만 공격의 성장이 더딥니다. 컨택률이 평균 이상이었지만 아웃존 컨택률은 평균 이하이기 때문에 성구안을 높이면 좋아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한계가 명확하고 갈수록 도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1년 계약을 맺고 최고의 활약을 함으로써 3년 연장 계약에 성공한 테오스카의 존재는 가장 큰 고민입니다. 공격이 급감했고 수비는 여전히 안 좋았으며 와카 시리즈 첫 경기와 7회 역전 3런을 날린 DS 1차전 8타수 4안타를 기록한 월드 시리즈 18회 연장전을 제외하면 14경기에서 1할 8푼 9리 1홈런 5타점에 그친 PS도 지난해만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대형 사고를 치고 이를 만회하는 테오스카식 속죄 야구는 짜릿함을 주기도 하지만 경기의 안정성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최근 계약을 맺는 선수들마다 계약금 비중을 크게 높여 유동성을 관리하는 다저스는 테오스카에게도 총액의 3분의 1을 계약금으로 이미 지급했기 때문에 내년 연봉은 1200만 달러, 내후년 연봉은 1450만 달러입니다. 심지어 매년 800만 달러가 디퍼입니다. 2028년엔 1,500만 달러의 팀옵션과 650만 달러의 옵션 포기 보상금이 있어 2년 3,300만 달러가 남아있지만 척추 관련 부상으로 수술을 받거나 75일 이상 부상자 명단에 있지 않으면 자동 실행 옵션으로 바뀌어 3년 4,150만 달러가 됩니다. 좌익수의 경우 콤포토의 1년 1,700만 달러 계약은 대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다저스는 콤포토를 방출하지 않고 백스물 2경기에 선발로 내보냈지만 콤포토는 끝까지 살아나지 못했고 PS에서는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타구의 질 대비 불운했다고 하지만 공격 83에 수비도 못하는 선수에게 미련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다저스는 퀸테로, 데폴라, 호프, 마이크 시로타, 타자 유망주 빅포가 모두 외야수이고 메이의 유산인 제임스 팁스 3세도 있지만 이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즌은 내후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외야 뎁스는 중견수 파이스와 우익수 테오스카의 트리플 A에서 대활약한 중고 유망주 라이언 워드와 서비스 타임 4년이 남은 알렉스 콜이 좌익수에서 플래툰으로 출장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2년 연속 발목 수술을 받은 에드먼은 외야 출장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김혜성은 공수에서 큰 변화가 있어야 외야수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외야수 영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카일 터커를 영입하는 겁니다. PS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하지만 다저스에서는 주인공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디 애슬레틱 예상 12년 4억 6천만 달러, 트레이드 루머스 예상 11년 4억 달러로 아무리 낮게 잡아도 3억 5천만 달러 이상을 줘야 하는 터커는 연봉 구조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릴 게 분명합니다.
터커가 너무 비쌀 경우에 대안은 코디 벨린저입니다. 양키 스타디움에 축복이 있었다고 하지만 MVP 시절과 다른 모습으로 꽤 괜찮은 타자가 됐고 중견수 포함 외야 전 포지션과 1루 수비까지 가능합니다. 프리먼의 계약이 2년 남았음을 감안하면 첫 2년은 외야수로 쓰다가 프리먼의 자리를 물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터커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 벨린저는 양키스, 매츠, 필리스가 다저스보다 더 절박함을 가지고 영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저스는 데려오면 좋지만 벨린저에게 장기 계약을 주는 건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저스는 외야수를 영입하려면 중견수를 영입해야 하는데 FA 시장에 좋은 중견수는 씨가 말라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트레이드 시장에는 바이런 벅스턴이라는 매우 훌륭한 매물이 있습니다. 올해도 126경기 출전에 그치긴 했지만 커리어 시즌을 보냈고 2021년 이후 공격이 같은 기간 중견수 출장 기록이 있는 선수 중 저지와 트라웃에 이어 3위이자 현 시점 중견수 1위인 벅스턴은 3년 4,500만 달러가 남아있어 연봉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정구단 트레이드 거부권이 있지만 다저스에 합류할 수 있는 기회라면 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벅스턴이 오면 파이스가 코너로 가는데 파이스는 코너 수비를 훨씬 잘합니다. 미네소타는 마감 시한 때 파산 세일을 했고 벅스턴, 라이언, 로페스도 팔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미네소타가 조나텅을 좋아하기 때문에 매츠가 라이언을 데려갈 수 있다는 최근 보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채가 4억 달러가 넘는 미네소타는 지분 일부를 팔면서 유동성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벅스턴, 라이언, 로페스를 지키고 PS에 도전한다는 게 최근 보도입니다. AL 중부는 만만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벅스턴 카드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전지적 다저스 시점에서 엄청나게 끌리는 선수가 있습니다. 카일 스타우스입니다. 유망주를 다 안고 가려고 한 볼티모어가 트레버 로저스를 데려오면서 마이애미에게 준 스타우스는 무시무시한 시즌을 보내다가 8월에 복사근 부상을 당해 규정 타석을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론 디포파크를 홈구장으로 쓰면서 OPS 912를 기록했고 공격 149는 규정 타석이었을 경우 저지, 오타니, 스프링어, 랄리, 소토, 슈아버에 이은 7위가 됩니다. 타구당 배럴 비율은 저지, 오타니, 슈아버, 랄리에 이은 5위입니다. 메이슨 밀러가 모서리에 던진 101.7마일 공을 반대편으로 날린 끝내기 말로 홈런은 제가 올해 정규 시즌에서 본 홈런 중 가장 충격적인 홈런이었습니다. 서비스 타임도 4년이 남아있고 평균 수준인 코너 외야 수비는 테오스카보다는 훨씬 뛰어납니다. 스타우스는 샌디에고 근교 출신이고 스탠퍼드를 나왔습니다. 마이애미는 팔 이유가 없지만 최근 스타우스가 연장 계약을 거절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치가 높을 때 파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마이애미는 내년 컨텐딩에 도전하면서 미래도 준비한다는 투트랙 전략입니다. 이에 마이클 킹과 피트 페어뱅크스 영입을 시도하면서 샌디 알칸타라와 에드워드 카브레라, 라이언 웨더스에 대한 제안도 동시에 듣고 있습니다. 마이애미는 수익 공유금을 경기력 향상에 쓰지 않는 팀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페이로를 높이면서 유망주도 얻는 전략을 가져가야 합니다. 평균 연봉을 높여줄 테오스카의 유망주가 여러 포함된 제안이 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우스가 시장에 나온 징후는 아직 없습니다. 다저스는 실제로 테오스카의 이름이 트레이드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테오스카를 내보내면 파이스를 우익수로 옮긴 다음 중견수를 영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땅한 중견수가 없다는 겁니다. 외야를 반드시 보강해야 하는데 끌리는 선수가 없다는 게 다저스의 고민입니다. 스티븐 콰는 고정 좌익수이고 공격에 의문이 있으며 브랜든 도노반은 외야수라 보기 어렵습니다. 카디널스가 내놓은 라스 누빠는 오타니의 절친이기도 하지만 2022년부터 계속 하락세입니다. 서비스 타임 2년이 남아있고 양쪽 발꿈치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수비가 뛰어난 선수도 아닙니다. 다저스는 누구를 데려와야 할까요? 다저스가 외야 문제를 어떻게 풀지 주목됩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